올해 의대 정시와 관련해서 약간의 예측 그리고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반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충남대가 원래 변환 표점을 썼었는데 아예 표점으로 바뀌었고, 울산대도 변표를 봤었는데 만점 표점분의 표점 이쪽으로 바뀌었고, 건국대는 원래 100분위를 봤었는데 이걸로 바뀌었고, 대구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과탐을 하나를 봤는데 과탐을 2개 다 보는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4개 대학이 반영 방식을 바꿨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다학원 같은 경우는 관동대는 나군에서 다군으로 갔고, 전북대는 가군에서 나군으로 옮겼습니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지역인지 같은 경우도 약간 증가했는데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 정도의 차이가 살짝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작년 수능의 특징을 가져와서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작년에 거의 의대 누백이 거의 최고점을 찍었다고 보거든요. 거의 0.7 이내로 거의 다 들어왔는데, 이게 왜 그렇냐면 작년 수능이 좀 특수한 느낌이 있었죠. 특정 대학식으로만 유리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100분위 따기가 좀 쉬워져서 전체적으로 100분위가 올랐고, 그래서 이제 100분위 대학식으로만 좋은 점수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과탐 8개 중에서 물리 1이랑 지구과학 2가 쉬웠고, 그리고 나머지 6개 과목은 대부분 어려운 느낌. 그래서 그 두 개 과목 중에 하나를 고르거나 2개 다 고르거나 이런 식으로 봤으면은 사실 이 만점 표점분의 표점을 쓰는 이 대학식으로만 좋은 점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2가지 케이스가 대표적인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반영비를 쓰는 대학에만 소위 좋은 점수가 많이 나왔어가지고 의대 누백이 작년에 꽤 많이 상승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결과였고, 그래서 그 2가지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게 100분위 대학식으로만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알 텐데, 이 100분위 보는 가천대식으로는 상위 0.49인데 고신대식으로는 1.4, 경북대식으로는 1.2, 한림대식으로는 1.46,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게 결국에 다 0.2, 0.3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는데, 굳이 따지면 이게 그냥 그 대학식으로만 0.2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제대가 여기 0.2에서 0.3인데 인제대를 갔다고 해서 여기 있는 모든 대학을 다 갔다는 게 아니죠. 인제대 식으로만 0.2고 나머지 대학식으로는 이런 케이스처럼 나머지 대학식으로는 1점대가 나와서 다른 데는 다 안 되는데 여기만 되는 이런 식의 점수대가 많이 나왔다는 거고, 그게 대표적인 게 이 100분위 대학식으로만 좋은 이런 식의 점수. 그리고 그 다음이 아까 말했듯이 쉬운 과탐, 물원이나 지투를 골랐을 때 이런 식으로 받으면 한림대식으로는 상위 0.08%가 나와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대식으로는 한참 낮은 점수고, 결국에 이런 2가지 케이스를 대표적으로 해서 결국에 특정 대학식으로만 유리한 점수가 작년에는 꽤 많이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작년엔 이랬는데 올해는 어떻겠냐라고 하면은 사실 올해는 그냥 이게 거의 유일해요. 왜냐면은 과탐 같은 경우에 말했듯이 과탐이 이제 거의 원과목 기준으로 4과목 다 만점 100분위는 거의 99가 유력하고, 냈다 등급 컷도 1컷이 거의 46에서 47, 이 정도에서 형성될 게 거의 지금 유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영비 같은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반영비가 사실 100분위 대학 제외하면 나머지는 그냥 국어 수학은 고정이에요. 국어 수학은 고정으로 표점을 보고 결국 과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린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과탐 난이도에 따라서 이 유불리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원과목 4개 다 거의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되다 보니까 이 유불리가 솔직히 그냥 많이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원과목 기준으로. 그래서 올해는 솔직히 이런 식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누백이 거의 작년이 최고점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올해는 아마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특정 대학식으로만 좋은 점수가 올해는 좀 적을 거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이 변수가 하나 있죠. 2과목이 이제 표점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표점 대학 기준으로는 이 두 과목 선택한 게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이 하나 때문에 이 하나가 거의 이번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표점 대학 기준으로는 그냥 두 과목을 하나 선택하는 것 자체가 그냥 비슷하게 점수 받았다고 치면은 거의 그냥 10점 오른 느낌이라고 보셔도 돼요. 거의 그 정도로 그냥 두 과목 고른 게 지금 굉장히 표점 대학 기준으로만 굉장히 잘 뽑히고, 올해는 이제 그 변수 하나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 같다. 그게 주목 포인트죠. 그래서 이따가 그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영어 감점을 제가 그냥 되게 그냥 하나하나 그냥 조사를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9평 기준으로 제가 맞춰와가지고 수능이랑 살짝 다를 여지는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100분위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수능이나 9평이나 그냥 고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100분위 이대부터 보면은 사실 뭐 100분위가 사실 100분위는 솔직히 1, 2도 그냥 되게 커가지고 솔직히 뭐 100분위 1.66, 1.5 이 정도면 뭐 작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뭐 작다고 보긴 힘들고, 제가 볼 땐 거의 100분위 3 이 정도만 돼도 그냥 매우 큽니다. 거의 이 위로부터는 거의 힘들다고 보면 되고, 순천향대는 실제로 영어 2등급 받으면 딴 거 다 100 받아도 안 되고, 뭐 이 정도도 당연히 다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지방대 메디컬이 뭐 영어 감점이 크다 이런 게 사실 여기 100분위 대학 기준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실제로 뭐 100분위 대학 같은 경우의 특성 자체가 결국에 최대치가 100이다 보니까 사실 결국에 이 1, 2 차이도 되게 중요한 거죠. 특정 구간, 100분이라는 게 결국에 특정 구간에서만 오르고, 사실 뭐 수학으로 치면은 뭐 96점에서 100점 가봤자 어차피 100분위는 안 오르고, 약간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 과목을 뭐 많이 잘 본다고 해서 소위 캐리가 안 되고 결국에 그냥 다 골고루 맞아야 되는 그런 식의 구조다 보니까 실제로 100분위는 1, 2도 굉장히 소중하고,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굳이 따지면 뭐 이 정도? 한 그래도 3 미만으로 나오면 그래도 비벼볼 여지는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편이고, 사실 이 위는 너무 커가지고 솔직히 이거 따질 필요도 없고 그냥 3 이상이면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이제 표점 기준으로 보면은, 표점 보는 대학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변표 보는 의대만 이제 또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근데 이제 9평 기준으로 제가 그냥 수작업으로 뭐 국어 1점 올리고 점수 보고 1점 낮춘 다음에 점수 보고 빼고, 그리고 영어 2등급 기준 점수 맞춰보고 영어 1등급 기준 점수 맞춰서 또 빼보고, 그걸 이제 그냥 단순히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수능이랑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참고용으로 보면은 딱 뭐 상관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뭐 거의 비슷하고, 실제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대학들은 그냥 이거는 그냥 다 고정이에요. 2점, 3점, 4점, 5점 이 정도는 그냥 뭐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여기에 환상식 상으로는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 뭐 그냥 고정이라서 이거는 고정인데, 이렇게 약간 더럽게 나온 숫자들은 뭐 수능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그냥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당국대는 원래 영어 2등급 감점 매우 큰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국어 10점 까이는 것보다 그냥 영어 2등급이 더 큰 거고, 실제로 영어 2등급 받으면 거의 못 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보면은 사실 원래 변표 보는 대학들이 제가 뭐 인서울이나 메이저 의대들이 대부분 변표를 본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소위 인서울 의대급 아니면 메이저 의대급 이 정도 점수 나오면 영어 2등급을 그냥 씹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냥 그런 게 딱 드러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뭐 국어 표점 3점, 아까 100분위 3이랑 비교하면은 사실 표점 3점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도 사실 저는 그렇게 막 크지 않다고 보고, 뭐 2점, 1점 이 정도는 그냥 실제로 되게 작죠. 그래서 가톨릭 때는 뭐 작은 걸로 되게 유명하고, 사실 국어 1점 깎이는 것보다 거의 그거의 3분의 1 정도, 영어 2등급의 감점이 국어 1점 깎이는 것보다 정확히 3분의 1, 그냥 거의 그 정도 수준의 감점밖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되게 작고, 솔직히 뭐 2점 이내인 것만 해도 이것도 그냥 되게 작은 거고, 이 정도도 그냥 적당히 할 만하고, 굳이 따지면 이 정도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땐 뭐 100분위 3, 2.5 이 정도랑 거의 비슷한 체감? 근데 뭐 실제로 뭐 그렇게 막 정확하게 따지긴 힘들지만 실제로 뭐 국어 표점 5점이나 4점도 막 커버하기 그렇게 막 어렵진 않은 정도예요. 그래서 적당히 이 정도로 그냥 대략적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표점 이대도 대충 보면은 뭐 여기도 그냥 약간 이런 더러운 숫자 같은 경우는 수능에는 살짝 달라질 수 있긴 합니다. 뭐 여기는 그냥 다 고정이고, 그래서 뭐 서울대도 영어 감점 되게 적은데 뭐 예전에도 말했듯이 국어 1점 깎이는 거에 정확히 절반의 감점이 있는 거죠. 부산대 동아대도 적은 거고, 3점도 그냥 적당히 할만하고, 뭐 이 위부터는 사실 꽤 크다고 볼 수 있긴 한데, 그쵸, 사실 5점 정도면 뭐 꽤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아예 커버가 안 될 수준은 아닌데 뭐 그래도 사실 쉽지는 않다, 5점 이상이면.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대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근데 다 더럽죠. 여기는 그냥 진짜 시험에 따라서 완전 확 달라지기 때문에 이 소수점 2자리까지 다 나오는 거고, 대구 가톨릭은 고정이죠. 나머지는 수능에 따라서 살짝 달라지는 느낌이고, 그래서 뭐 예전에도 말했듯이 경상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감점이 덜한 게 딱 드러나는 거고, 뭐 울산대도 그냥 적당히 작고, 한림대 정도도 적당히 작은데 사실 나머지는 꽤 큰 거죠. 나머지는 사실 힘들다고 보면 되고, 대구 가톨릭대도 거의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감점은 그냥 진짜 대략적으로 이렇게 제가 그냥 수작업으로 해서 이게 틀릴 수도 있긴 해요. 제가 그냥 대충 암산해가지고 그냥 막 나눠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틀릴 수도 있긴 한데 뭐 제가 그냥 대충 봤을 때는 딱히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올리고요. 대충 참고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치대 한의대도 적당히 묶어서 좀 보려고 하는데, 뭐 치대 한의대 같은 경우는 반영비가 딱히 바뀐 데는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이고, 뭐 예전에도 말했듯이 100분위 보는 치대는 강릉 원주 치대 하나다. 그래서 뭐 의대 100분위 보는 의대에서 살짝만 틀려도 치대에서 거의 감당 안 되고 바로 한의대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고, 뭐 나머지도 그냥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제 가나다군도 대충 정리를 했는데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대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에 이것도 그냥 영어 감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또 들고 왔고, 이것도 그냥 제가 단순히 계속 빼서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제가 실수를 했으면 틀렸을 수도 있는데 거의 그냥 비슷한 것 같아서 가져왔고, 아까 말했듯이 100분위는 표점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래서 뭐 100분위 보는 한의대가 영어 감점이 크다는 게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 3 이상 이 정도면 그냥 거의 진짜 너무 빡빡해서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굳이 따지면 이 정도. 제가 대구 한의대 영어 2 감점은 좀 적다 했는데 그래서 그나마 커버 칠 정도가 이 정도라는 거고, 사실 나머지는 이거 뭐 19, 7.4 이렇게 따지는 게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너무 힘들다. 뭐 산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커버치기 너무 힘들고, 소위 100분위 보는 한의대 영어 감점 굉장히 크다는 게 그냥 딱 드러나는 거고, 구분할 의미도 없고 그냥 거의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표점보는 이제 치대랑 한의대도 정리를 해보면은, 근데 이 초록색은 그 치대 한의대 둘 다 있는 학교라서 그냥 같이 표시한 거고, 이 빨간색은 치대인 거고 뭐 파란색은 한의대인 거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근데 표점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100분위에 비해서 사실 뭐 5점 정도도 그래도 커버 쳐볼 여지가 있지 않나, 뭐 이 정도 생각이고, 근데 그거 감안해도 뭐 5점 정도면 큰 거고 4점도 크고, 굳이 따지면 이 정도가 이제 영어 2등급으로 할 만한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지방대 한의대가 이제 영어 감점 큰데 굳이 따지면 이제 부산대는 그나마 제일 적다고 보시면 되고, 대구 한의대도 그나마 제일 적은 게 딱 이게 2개. 그래서 이제 동의대 같은 경우도 표점을 보는데 영어 감점이 거의 국어 8점이랑 맞먹어서 이것도 그냥 거의 힘든 거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각 반영비별로 올해 좀
대충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뭐 약간 저희 뇌피셜이 살짝 들어가는 거기도 한데,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사실 제가 순서를 바꿨는데 원래 항상 100분의 1 먼저 하는데 올해는 그냥 표점이 지금 가장 큰 주목 포인트고 가장 큰 변수가 생길 거기 때문에 표점부터 그냥 볼게요. 뭐 이 정도가 있는데 과탐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매우 심한데, 사실 물화생지 원을 하는 건 원 과목 중에서 뭘 고르냐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투 과목을 고르냐 마냐, 이게 그냥 중요한 거거든요. 투 과목을 2개 골랐냐 하나 골랐냐, 그 중에서도 굳이 따지면 지금 예측상으로는 지구과학 2, G2를 골랐냐 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나를 골랐으면 거의 10점의 위력, 2개 골랐으면 거의 20점의 위력, 그냥 거의 이 정도라고 보셔도 돼요. 그 정도로 굉장히 크고, 서울대부터 보면은 사실 서울대 의대 치대 어디서 끊기냐, 이게 굉장히 주목 포인트인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써보면 그래도 뭐 후반? 중후반? 떨어진다면 430 중반까지 그 정도가 커트라인 아닐까 생각하고, 치대 같은 경우도 뭐 이 정도 뜨지 않을까? 그냥 제 뇌피셜이고 사실 별 근거는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적당히 이제 서울대식으로 결국 투 2개 골랐을 때, 하나 골랐을 때, 안 골랐을 때 이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아까 투 하나 고르면 10점의 위력이라 했는데 근데 서울대는 좀 더 큰 거 같기도 해요. 왜냐면 여기는 투 과목 가산점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그냥 서울대는 투 과목 2개 고르면은 그게 거의 제가 볼 때 수학 적게 잡아도 대여섯 문제?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서울대 의대 컷이 430 중후반, 뭐 후반 정도 낮게 된다면 430 중반까지도 가지 않을까, 뭐 이 정도의 예측인데, 사실 뭐 그거는 그냥 저의 뇌피셜인데, 일단 이것도 근데 지금 확정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예측상으로 적당히 이제 짜맞춘 거고, G2 만점 표점이 지금 82점으로 예측되고 있고, 물2 만점 표점은 78점으로 예측되는데 이것도 사실 변수긴 해요. 어떻게 될지 까봐야 하는 거라서 사실 뭐 어떻게 될지 아직 뭐 정확히 나온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그냥 예측을 해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냥 투 과목 2개를 고르고 여기서 만점 거의 근처라고 치면은 그냥 국어 수학에서 80점 후반만 맞아도 서울대 의대를 지금 비빌만 한 상황이에요. 서울대식으로 434점이고 이 정도가. 그래서 이게 얼마인지 정확히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투 과목, 위에는 투 과목 2개였는데 지금 물2 지원으로 바꿨죠. 그래서 투 과목 하나를 본 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수학을 88에서 100점으로 올리고 국어 3점 올리고 물2 만점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도 지금 위의 점수가 더 높다는 거죠. 왜 그렇냐면 결국에 G2에서 지원으로 바꾸면서 챙기는 이 82점에서 68점, 14점의 지금 예측상 만점 표점 차이, 이게 정확하게 그냥 다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수학에서 뭐 이렇게 돼도 이건 근데 지금 130, 이거는 근데 92로 바꿔야 될 것 같네요. 이건 지금 잘못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수학을 2개를 더 맞췄을 때라고 치면은, 그래서 국어 하나, 수학 2개, 물2 하나, 이런 상황이라고 쳤을 때 뭐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위의 점수가 아래 점수보다 서울대식으로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정도의 상황인 거고, 여기서 심지어 물2도 물원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밑에 과목은 그냥 물원 지원고로서 이건 그냥 수능 만점이에요. 수능 만점인데 지금 이건 서울대식 433점이죠. 그래서 위에 2개보다 낮은 점수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는 투 과목을 안 고르면 거의 못 갑니다. 거의 그 정도고, 투를 하나 골랐을 때 그래도 거의 최상위 점수, 거의 290점 이상이 나와줘야지 비빌 것 같고, 실제 커트라인은 제가 볼 때 좀 더 위가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면 투 기준으로는 거의 지금 대략 280점 정도만 맞춰놔도 거의 430 중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2과목 2개를 선택한 사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2과목 2개 선택한 사람 중에 그냥 최상위 30명, 국어 수학 잘 본 30명 거의 이 정도 느낌으로 지금 줄 세우기 해서 어디서 끊기냐 이게 그냥 지금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예측이 솔직히 쉽지는 않고 어쨌거나 근데 지금 탐구가 예측대로 지금 만점표점이 이렇게 높게 나온다면은 2과목 2개 선택하냐 하나 선택하냐 안 선택하냐 이 차이가 서울대에서 엄청 심할 거고 그 결과가 지금 만점 받아도 서울대 의대에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로 서울대는 넘어가고 이제 표점대학 관련해서 여기도 살짝만 얘기하면은 인제대, 동아대, 원광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탐구를 1대1대1 그냥 표점 단순 합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 2과목 반영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지금 2과목 2개 선택하거나 하나 선택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영향이 지금 어디까지 미칠지가 관건인데 일단 서울대 의대는 거의 완전히 덮는 분위기고 걔네들이 어디까지 지금 내려와서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게 관건인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기 뭐 원광대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중에서 그냥 제일 낫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그래도 단순 표점합으로 400점대 410보다 살짝 낮은 정도 이 정도면은 합격 가능하지 않을까 그냥 제 내피셜인 거고 사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건데 그래서 여기도 그냥 점수를 그냥 대충 보면은 제가 볼 때 이 점수는 지금 인제대 의대를 거의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인제대 의대를 그냥 지금 시점에서 뭐 예측이라 쳐도 그냥 제가 볼 땐 그냥 100% 합격할 점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 정도가 지금 엄매성 고득점을 받았는데 수학은 1컷이고 뭐 물투지투 이 정도 적당히 1컷 근처 그거보다 살짝 잘 본 수준 지금 그 정도만 받아도 이게 사실 인제대 의대를 거의 그냥 엄청 넉넉하게 잡은 거거든요. 이거보다 제가 볼 때는 뭐 10점에서 15점 정도 빠져도 제가 볼 때 원광대 정도 합격할 선이 아닐까 싶어요. 그 정도로 지금 그냥 넉넉하게 인제대 거의 무조건 붙을 점수로 한번 잡아본 거고 2과목 2개 골랐을 때 뭐 국어 92점에 나머지 그냥 수학이랑 1컷 언저리만 맞아도 그냥 인제대는 거의 합격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탐구 물투에서 물원으로 또 바꾸면은 그리고 이제 수학 하나를 더 맞았죠. 여기는 수학 하나 더 맞췄고 물투는 아까 44점인데 물원 만점으로 바꿔도 어차피 얘의 표점이 더 높다는 거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 위아래가 그냥 똑같은 점수인 거죠. 표점합 420이고 각 대학식으로 다 똑같은 점수고 뭐 그렇게 했을 때 대충 이 2과목에서 원과목 이 2과목 하나 고른 게 지금 수학 한 문제 그리고 과탐 6점 여기 1점까지 해서 과탐 7점 거의 11점을 커버치는 느낌이죠. 아까 말했듯이 그냥 2과목 하나 선택한 게 대충 10점의 효과다라고 했는데 그걸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 거의 그 정도의 위력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점수가 이렇게 보면은 뭐 국어만 좀 잘 보고 나머지 그냥 1컷 언저리 맞은 걸로 보이실 수 있는데 이 세 대학식으로 그냥 똑같게 맞추면은 물원 지원 골랐을 때를 가정하고 똑같이 맞추면은 지금 국어 98에 수학 92점 물원 지원 만점을 요구해요. 이 위에랑 이 세 번째 게 지금 예측상으로는 똑같은 점수라는 거죠. 이 세 대학식으로는 지금 그 정도로 그냥 2과목 기준으로는 지금 그냥 뭐 탐구 반영이 적든 말든 간에 사실 여기는 국어를 많이 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2과목 선택한 게 지금 이 정도로 유리하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도 과연 2과목들이 얼마나 여기에 영향을 끼칠까 이게 관건인 거고 실제로 여기를 끝내서 원과목으로 뚫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웬만하면은 국어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은 원래 1구 수능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국어 98점 맞고 수학 4등급 받은 사람이 인제대 가고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올해는 그게 원과목 2개 고른 상황에서 뭐 국어 고득점 받고 영어 1등급 받아봤자 제가 볼 때 여기가 뚫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뭐 실제로 뚫는 사람이 당연히 있긴 할 텐데 과연 투 과목들이 얼마나 여기를 차지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어떻게 될지는 진학사 표본을 더 봐야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고, 뭐 이 세 점수 그냥 여기 세 대학식으로는 다 같은 점수라는 거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백분위 보는 메디컬을 좀 보면은 뭐 의대는 되게 많은데 치대는 딱 하나고 한의대도 되게 많고 이런 식이고, 결국에 백분위는 항상 중요한 게 의대 기준으로 그냥 다 골고루 맞는 거, 이게 그냥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 거고, 실제로 그래서 여기도 결국 변수는 제가 볼 때 과탐이에요. 과탐이 왜 그렇냐면 사실 작년에는 과탐이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그냥 44, 45 이 정도 맞아도 백분위가 98, 99 이 정도가 떴는데, 올해는 그냥 3점짜리 하나 틀리면 백분위가 97 또는 96 이 정도가 뜰 확률이 높아가지고 실제로 그냥 과탐 하나를 47점을 맞았다면 그 타격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거기서 하나를 더 틀린다. 예를 들어서 44나 45가 나왔다. 그러면 그 순간 그냥 백분위 의대는 거의 못 간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이게 결국에 백분위 대학의 특성인 거고, 그게 이번 과탐에서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래서 과탐을 일단 다 맞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분위 99, 99가 확보되면은 제가 볼 때 백분위 의대에서 되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뭐 2점짜리 하나 틀리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근데 3점짜리 하나 틀려서 백분위가 96이 뜨거나 이거는 살짝 타격이 그때부터는 좀 생긴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를 더 틀리면은 백분위 대학 기준으로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고, 이제 한의대는 뭐 일단은, 그러니까 의대도 그렇고 한의대도 그렇고 그냥 전과목을 골고루 맞는 게 일단 제일 가성비가 좋은 거고, 그래서 특정 과목을 96 밑으로 받는 순간 되게 까다로워지는 거고, 사실 안 될 가능성이 커요. 되더라도 사실 다른 대식으로 더 유리한 그런 점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과탐을 다 맞거나 최소 48점 이상을 받아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는 투 과목에 그 침공은 없어요. 사실 표점대학은 아까 투 과목 고른 사람이 굉장히 유리하다 했는데 여기는 뭐 투 과목 골라봤자 별 메리트 없고요. 굳이 따지면 원 과목끼리의 싸움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예측상으로 98이 어디서 형성된가, 사실 이런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 뭐 이런 건 진짜 그냥 까봐야 아는 거긴 하죠. 그래서 솔직히 뭐 별 의미는 없는 얘기인데, 뭐 미적분 같은 경우는 88점이 백분위 98이 나오는 건 거의 확정인데 85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안 나올 것 같긴 하죠. 88 정도에서 98이 끊길 가능성이 높고, 이 정도, 그래서 미적 88 이상 맞아주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엄매 같은 경우도 백분위 98이 어디서 끊길까? 이게 관건인데, 이것도 되게 애매할 것 같고, 뭐 88이나 87 이 언저리까지가 뭐 98 끊기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뭐 화작은 그것보다 뭐 3, 4점 정도 위, 그 정도가 예측이 되고, 그래서 엄매 미적이든 그냥 다 80점 후반 정도를 딱 적당하게 맞아주는 게 올해 백분위 대학 기준으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맞아주면 좋고, 뭐 여기서 하나 더 맞아서 뭐 99 맞춰도 사실 나쁠 건 없죠. 그리고 엄매도 뭐 3점짜리 하나 더 맞춰서 백분위 99가 찍힌다면 뭐 당연히 더 좋겠죠. 그 정도는. 그리고 이제 과탐도 변수인데, 지금 예측상으로 그래서 48점이 백분위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관건인 건데, 제가 볼 때 화학 48점은 백분위 98이 굉장히 유력할 것 같고요. 생명도, 근데 이게 참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나머지 3개는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48점이 무조건 백분위 98 나온다, 이게 보장이 정확하게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98의 확률이 그래도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굳이 따지면 지구가 좀 제일 아슬아슬하지 않을까요? 98이 안 뜰 수도 있을 안 뜬다면 여기가 제일 안 뜰 것 같긴 한데, 다 까봐야 알겠죠. 근데 화학은 그래도 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결국에 그냥 뭐 과탐도 그냥 48 이상, 50을 맞으면 그냥 더 좋은 거고, 그래도 48 이상을 맞으면 좋을 것 같고, 47부터는 좀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98 이상을 맞아주는 게 그냥 전 과목에서 이 정도를 맞아주는 게 가성비가 제일 좋고, 거기서 뭐 100분위 1, 2 정도 뒀다는 게 이제 100분위 의대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래서 그냥 실채점 깠을 때 이게 어디서 잡히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게 진짜 1, 2 차이가 진짜 이걸 가르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고, 현재 고속 성장에서 고쳐야 될 것들은 그냥 무조건 고쳐야 된다고 생각되는 건 이런 것들이죠. 무조건 88을 지금 100분위 97로 잡고 있는데 무조건 98 이상이 뜰 것 같고, 96점을 99로 잡는데 이것도 당연히 100이 뜰 거고요. 생명 50을 이제 100분위 100으로 잡는데 99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요. 생명 48도 99로 잡는데 제가 말했듯이 98이나 97이 나올 거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뭐 바뀔 거고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측 프로그램들이 다 그냥 실채점 깠을 때, 특히 100분위 대학 기준으로는 아마 실채점 깠을 때 굉장히 변화가 클 거다. 그 1, 2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100분위 대학은 그냥 실채점 깠을 때가 중요하고, 지금 시점에서 그 100분위 대학들 예측해봤자 특히 엄매 뭐 85점이나 이 언저리에 있다면은 사실 100분위 대학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엄매 등급 퀀스는 지금 좀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유력시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85가 유력하다고 보거든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언저리, 뭐 엄매를 83점을 맞았는데 지금 예측에서 뭐 96을 잡고 있다 이러면은 사실 실채점 나왔을 때 100분위 대학에서 쭉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84, 85 이쪽도 제가 볼 때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그 언저리에서 100분위가 일씩 국어에서 일씩 떨어진다면 그 타격이 100분위 대학 기준으로는 좀 크다는 거. 그래서 그게 되게 관건이 될 거다. 뭐 이런 건 당연히 다 바뀔 거고, 실채점 나오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했듯이 과탐이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과탐을 다 맞는 게 일단 제일 깔끔할 것 같고, 과탐을 다 맞았을 때 국어 수학은 그냥 80점 후반 정도가 나와서 적당히 그냥 100분위 98 정도를 찍어주면은 이 정도가 진짜 100분위 대학식 최적화 점수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그냥 100분위 대학 4개를 그냥 제가 임의로 그냥 뽑아봤는데, 이 정도면 뭐 제주대는 당연히 될 거고, 강원대도 될 것 같고, 계명대도 될 것 같고, 여기는 아슬아슬하다? 뭐 이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 당연히 그런 예측, 뭐 정확한 커트라인은 당연히 진짜 이거는 내년이 돼봐야 아는 거고, 뭐 지금 시점에서 뭐 이 정도는 진짜 100분위 의대를 거의 무조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과탐을 하나 틀리는 게 어느 정도 위력일까 라고 봤을 때 결국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과탐을 50점에서 47을 맞으면 100분위가 3이 깎인다는 거죠. 100분위 3이 깎이는데 여기서 이제 수학은 하나 더 맞아봤자 수학 4점, 지금 굳이 따지면 탐구는 3점 까이고 수학은 4점 오른 건데 100분위 대학식으로는 뭐 이 점수가 당연히 더 좋은 거죠. 아시겠죠? 원점수로 따지면 이게 1점 높은 건데 굳이 따지면 결국 100분위를 보기 때문에 98, 98, 99가 당연히 98, 99, 96보다 당연히 좋겠죠. 그걸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 뭐 여기서 이제 조금 까이고 뭐 이것도 여전히 100분위 대학식으로 괜찮아요. 그래서 뭐 제주대도 당연히 전 될 것 같고, 뭐 강원대도 될 만한 점수라고 생각이 들고, 뭐 나머지도 그냥 적당히 뭐 이 언저리에서 잘 골라야 되는 이 정도 성적대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과탐을 둘 다 이렇게 47을 맞아버린다.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은 사실 100분위 대학식으로 좀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이거는 이제 둘 다 각각 하나씩 틀린 건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를 더 틀리면 뭐 47에서 45나 44가 되면은 그 순간은 그냥 커버가 거의 되기 힘들어요. 그때부터는 그냥 100분위 대학식으로 쭉쭉 떨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근데 이것도 그냥 그나마 1컷으로 버티니까 막 엄청난 하락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건데, 실제로 그냥 이렇게만 돼도 사실 좀 타격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국어 3점을 더 맞춰서 100분위 1을 올려봤자 당연히 여기가 더 타격이 큰 거죠. 과탐 100분위 3이 떨어진 게 국어 100분위 1보다 당연히 큰 거겠죠.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뭐 여전히 제주대 합격을 노려볼만 하다고 보는데 이제부터는 그냥 끝자락도 상당히 애매해지는 점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과탐 같은 경우에 뭐 47을 하나 정도 맞는 건 커버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뭐 47을 2개 맞거나 이렇게 되면 살짝 애매하고, 하나를 뭐 45나 44를 맞아버리면 그거는 솔직히 커버가 그냥 안 될 것 같고, 하나를 틀린다면 사실 뭐 48 정도 맞는 건 제가 볼 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47을 맞더라도 뭐 나머지 하나가 50이고 이 정도면 커버 될 것 같고, 백분의 대학식으로 괜찮은 점수라는 생각이 들고, 깔끔한 거 그냥 다 맞아 놓는 거. 그래서 99를 확보되면은 그냥 국어 수학에서 80점 후반이 찍히면서 백분위 98이 확보되면 백분위 2대식 최적하고 괜찮은 백분위 2대를 갈만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백분위 대학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 그래서 백분위 대학을 지금 시점에서 막 디테일하게 예측하는 건 솔직히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이 각각이 지금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실채점 깠을 때 백분위가 몇이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래서 성적표 나올 때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변환표점 관련해서 간단하게 예상을 하자면, 근데 변환표점 같은 경우는 공식이 있긴 한데, 뭐 대다수의 대학은 공식을 거의 따르고 뭐 거기서 살짝의 변형이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결국에 대학의 임의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변수는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냥 공식을 대부분 따른다고 쳤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결국 과탐이 뭐 굳이 따지면 결국 작년보다 쉽게 나온 건 맞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과탐을 하나 틀리면 99에서 96이 간다 했잖아요. 이게 결국에 백분위 대학에서는 이 3의 차이가 적용이 되는 거고, 사실 작년은 어려웠다 보니까 이게 하나 틀려도 백분위가 1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3점짜리 하나 틀려도 백분위 대학 백분위 기준으로는 1의 타격이고, 근데 올해는 이게 3이 깎이기 때문에 백분위 대학 기준으로는 뭐 작년 생명을 하나 틀리는 거에 비해서 올해 생명을 하나 틀리면은 이 백분위 대학에서의 타격이 정확히 3배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 3배의 느낌을 변표는 그거를 줄여줍니다. 변표 공식이 원래 약간 그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뭐 난이도가 당연히 더 낮기 때문에 뭐 그런 역할을 할 거고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백분위 199, 98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고 말을 했는데, 올해는 뭐 그 정도가 당연히 아닙니다. 올해는 그 정도는 아니고 과탐 선택의 유불리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뭐 굳이 따지면 지금 2과목에서 백분위 100을 받는다면 뭐 그 엄청 극소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올해 백분위 100을 받는다면 뭐 화투나 생투에서 아마 유력하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차피 극소수고, 지금 2과목에서 백분위 100을 받는 사람은 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걔네는 지금 표점 대학에서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깡패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뭐 쓸 이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과탐 선택에 유불리는 올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쨌거나 이 하나 틀렸을 때 굳이 따지면 근데 당연히 99에서 96 가는 게 더 크긴 할 거예요. 뭐 100에서 99가 이게 백분위 대학에서는 정확히 3배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뭐 변표 기준으로 3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당연히 차이는 있다. 이게 좀 더 크긴 할 거다. 근데 그런 걸 이제 보정해 주는 게 변화표점의 역할이 될 거고, 올해는 그 역할을 하겠죠 아마.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거는 크게 할 얘기는 없어요. 진짜 할 얘기가 전혀 없어가지고 그냥 진짜 대략적으로 그냥 뭐 인서울 의대 이 정도면 가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그냥 맞춰본 거고, 실제로 뭐 99의 위력이 크다면 큰 건데 99는 뭐 당연히 위력이 크다면 크죠. 변표대학에서. 그런 거고, 하나 틀렸을 때 생기는 백분위 3의 차이인데, 뭐 이 정도가 이제 지방대 의대에 적당히 갈 수 있는 성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딱히 쓸 게 없어가지고 그냥 예측으로 아무 점수나 한번 놔둬본 거고, 사실 뭐 진짜 그냥 제 예측입니다.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인서울 의대 갈만해 보이죠. 다 골고루 잘 봤으니까.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지방대 의대가 되는 점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고,
이제 만점 표점분의 표점보는 메디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작년 의대 설명 영상을 보면 이거에 대해서 엄청 떠들었잖아요. 우선 G2 고르면 뭐 완전 쉽게 간다, 제가 난리를 쳤는데, 사실 뭐 올해는 그런 식의 유리한 건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면 과탐이 4과목이 다 고르게 거의 비슷한 난이도로 나왔기 때문에 뭐 이 대학도 사실 올해는 할 말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뭐 따로 적지도 않았고, 그래서 뭐 울산대나 건국대나 대구 가톨릭이 여기를 바뀌어가지고 솔직히 뭐 할 말이 많기를 기대했는데, 막상 과탐이 이렇게 골고루 비슷하게 나오다 보니까 할 말이 싹 사라지는 거고, 굳이 따지면 여기도 결국 원과목을 구제해주는 거죠. 2과목 골라도 여기는 딱히 더 유리하진 않고, 굳이 따지면 살짝 2과목 고르는 게 살짝 불리하다고 보면 돼요. 만점 표점이 높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런 거 감안했을 때 결국 여기는 그냥 원과목 본 사람들끼리 싸우는 구조가 될 것 같긴 하고, 근데 어쨌거나 원과목끼리 비교해도 과탐의 유불리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냥 그 정도로 진짜 대충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문과 메디컬 관련해서 간략하게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문과 메디컬이 이제 결국 올해 핵심적인 거는, 지금 작년 설명 영상을 보시면은 이 확통 사탐을 필수로 거는 대구한의대 인문, 그리고 확통을 필수로 걸어놓은 동의대 한의대 인문, 여기 두 개가 실제로 대구한의대 자연 그리고 동의한의대 자연, 이것보다 커트라인이 훨씬 낮았거든요. 진짜 유의미하게 낮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탐이 과탐보다 100분위 뽑기가 쉽잖아요. 쉬운 게 정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점수로 여기가 된다는 거, 작년에 됐다는 거. 근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원광대 치대, 원광대 한의대, 경희대 한의대가 추가로 더 들어왔어요. 원래 경희대 한의대가 여기 있었거든요. 그냥 상관없음. 과탐 사탐 똑같이 보고, 원광대 치대 한의대 인문도 그냥 여기에 과탐 골라도 여기가 지원이 됐었는데, 이제 그냥 사탐을 필수로 걸었어요. 원광대 치대랑 원광대 한의대. 그리고 경희 한의대 인문은 그냥 확통 사탐을 아예 필수로 걸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올해 그냥 개꿀인 거죠. 그냥 확통 사탐 고르면 솔직히 제가 볼 땐 개꿀이라고 보고, 뭐 그럴 것 같고,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가 보여드린 자료인데 그냥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미적 과탐을 골랐을 때 1198에 영어 2등급 찍었을 때 한의대가 다 안 되는데, 막상 지금 대구 한의대 인문이 작년에도 이제 여기는 확통 사탐이 필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컷이 유의미하게 나섰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이게 올해는 더 심해질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여기서 또 그냥 한 얘기 또 써놨는데, 이렇게 필수로 건 대학의 컷이 낮았고, 근데 올해 경희대 한의대는 확통 사탐 필수로 바꿨고, 원광대 치대 원광대 한의대는 사탐만 필수로 거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작년에 만약에 이런 결과를 보고 난 문과로 틀어야겠다 해서 문과 메디컬을 진짜 의도적으로 노리고 확통 사탐을 한 사람이 만약에 많다면은 올해, 그렇게 된다면 뭐 이거를 지금 늘어난 인원을 다 씹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냥 메디컬 노리는 사람들 대부분 그냥 거의 대부분 미적 과탐을 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확통 사탐을 골라서, 대부분 근데 확통 사탐 고르는 사람들은 서울대 선호도가 더 높다 보니까 실제로 메디컬 컷이 작년에도 낮았고, 올해는 제가 볼 때 더 낮아질 것 같아요. 경희대 한의대가 더 들어왔고, 원광대 치대 한의대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낮아질 것 같고, 근데 이건 워낙 소수다 보니까 사실 그냥 문과 상위권들의 선호도가 어떻게 되냐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 가래가 갑자기 생각 바꿔서 그냥 원광대 치대 가고 이러면은 또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몇 명 생긴다고 치면은 갑자기 확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건데, 하여튼 진짜 소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변수도 많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올해 이런 게 더 쉬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통 사탐 고르면은 제가 볼 때 뭐 한의대 가기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뭐 문과 메디컬은 짧게
일단은 마치고 이렇게 살짝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뭐 이런 거죠. 작년에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누백, 작년이 거의 최고점을 찍었다고 생각이 들고, 올해는 이렇게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볼 때는 살짝씩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작년엔 그냥 특정 대학식으로만 유리한 게 많았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고, 굳이 따지면 이제 이거 하나만 이제 관건이거든요. 2과목 골랐을 때 표점 대학으로 엄청 유리하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관건이고, 올해 물화생지 1이 거의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거의 이제 그냥 반영비 상관없이 거의 그냥 여기 표점 제외하고 나머지 세 대학은 뭐 이 정도는 그냥 뭐 딱히 유불리 없다. 과탐을 뭘 선택하든 제가 볼 때 별 차이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이 정도면 할 얘기를 다 한 것 같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